네, 오늘 발표할 논문은 Attention is not what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. 부제는 Grassman Flows에선 Attention Free Alternative for Sequence Modeling인데요. 네, 그레스마니안이라는 수학적 대상을 이용해서 어텐션을 좀 대체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논문에서 어텐션의 한계점을 지적을 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핵심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해석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요.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추후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텐서 리프팅으로 어텐션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텐서 리프팅의 결과물이 그 어떤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학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 불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계산 복잡도도 너무나 유명한 한계 중 하나죠. 이게 시퀀스 랭스, 컨텍스트 랭스가 L이면은 L제곱에 비례하는 이제 연산 복잡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컨텍스트 랭스의 리니어 복잡도를 가지는 그런 대체 메커니즘, 대체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키미 리니어 같은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국가대표 AI에서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거뒀던 LG 엑사원 팀, 그 엑사원 테크 리포트에서도 보니까 그 리니어 복잡도를 가지는 어떤 대체 어텐션을 썼더라고요.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이런 걸 썼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말했던 텐서 리프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저자들이 텐서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 셀프 어텐션을 생각해 보면은 그 QKV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입력 벡터 HT가 있죠. 입력 벡터 여기서 T는 이제 그 T번째 토큰을 말하는 거고 차원에 해당하는 게 D고요. 그래서 입력 벡터를 받아서 결국에 그 QK로 곱해진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를 그 밸류랑 그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다음 레이어로 갈 벡터를 만들잖아요. 근데 그 과정에서 그 L 곱하기 L 차원의 그 페어와이즈 인터액션을 계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L개의 입력 벡터로부터 그 각각 페어와이즈한 정보를 뽑아내는 이런 거를 이제 텐서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 저자들이 제안한 모델을 설명하면서 다시 또 말하겠지만 이 셀프 어텐션으로 만들어지는 텐서 리프팅은 조금 불규칙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먼저 알아야 하는 수학적 개념이 이제 이 그레스만 매니폴드 혹은 수학자들은 그냥 그레스마니안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 공간입니다. 우선 오른쪽 정의부터 보시면 그 R 차원의 유클리디안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안에 무한개의 K 차원 선형 부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선형 부분 공간을 각각 점으로 봐서 그 점들을 모아놓으면 거기에 어떤 기하학적인 매니폴드 구조를 또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K가 2일 때의 경우를 이 논문에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K가 2일 때로 보면은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앰비언트 스페이스 전체 공간이 그 R 차원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일 때 굉장히 여러 방향의 그 원점을 지나는 플레인들이 있겠죠. 그래서 그 플레인들이 각각 어떤 새로운 공간에 점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레스마니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매니폴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그레스마니안 같은 경우는 순수 수학 쪽, 그래서 미분기하나 대수기하 이런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많이 공부되고 연구되는 대상입니다. 그래서 수학적으로 기하학적 구조라던가 여러 성질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뭐 곡률이라거나. 그래서 저자들도 주장하기로 이 그레스마니안 구조를 쓰면 조금 더 구조를 활용해서 더
해석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하고 있고, 또 이 차원이, 그 그레스마니안 같은 경우는 차원이 항상 정해집니다. 몇 차원이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그레스마니안이라는 게 그 부분 공간을 모아서 만든 공간이라고 했는데, 그걸 모았을 때 어떻게 공간이 되느냐, 혹은 그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, 이런 게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선 그 당연히 궁금하시겠죠?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플리커 임베딩이라는 걸 씁니다. 플리커 임베딩이라는 거는 그 뭐 사용 공간에다가 매핑하는 방법 이런 게 써져 있는데, 사용 공간이라는 게 뭔지는 또 설명하기에 또 시간이 살짝 걸리니까 일단 그냥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로의 매핑으로 일단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뭐 벡터 P랑 Q가 있으면 그 P랑 Q로 스팬되는 2차원 평면이 생기겠죠? 근데 이제 P랑 Q가 아니라 U랑 V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 U랑 V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매핑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R 곱하기 R-1 나누기 2차원의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로 공간 거기로 이제 매핑을 하고요. 그래서 각 좌표가 어, i와 j로 주어집니다. 그래서 i와 j는 그 i가 j보다 작아야 되고 1부터 r 사이 그런 그 i와 j의 페어가 정확히 요 개수만큼 있죠. 그래서 각 ij 그 좌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u의 i번째 좌표 곱하기 v의 j번째 좌표 마이너스 u의 j번째 좌표 곱하기 v의 i번째 좌표 값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RCE 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는데요.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. 일단 이러한 불변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평면을 스팬할 수 있는 기저 UV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많죠. 무한히 많잖아요. 그런데 같은 평면을 나타내는 기저 UV를 다르게 잡아도 그 결과 벡터인 P는 상수배 차이 정도만 나지 그 방향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방향 자체가 그 어떤 플레인을 나타내는 벡터가 되는 거죠. 원래 스페이스에서의 그 플레인을 어, 요 새로운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벡터 방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유닛 벡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하고요. 그래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거는 어떤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상수배 차이 나는 벡터들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는 그런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 그 공간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네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 R 곱하기 R-1 나누기 2차원의 이 전체 공간이 있잖아요. 요 공간으로 지금 매핑을 시킨 건데 그 그레스마니안은 이 매핑의 결과인 P들의 모임이 될 텐데 이 P들은 결코 그 요 전체 공간을 꽉 채우지 않습니다. 꽉 채우지 않고 그 전체 공간 중에 아주 일부 공간만을 차지를 하고 그 공간이 어떤 대수 다항 방정식들의 해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식들을 이제 플리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. 그래서 대수기하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는 대상입니다. 네. 그리고 차원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r-2 차원입니다. 그래서 전체 차원이 요건데 그 중에서 실제 그 그레스마니안 이미지 공간인 그레스마니안은 그 요 차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.
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저자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, 음, 보통은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그냥 도 프로덕트 시밀러리티 같은 걸 취해서 두 벡터 간의 어떤 유사도나 관계성을 쓰죠. 근데 이 저자들은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가 스팬하는 플레인을 플리커 임베딩으로 보내버린 요 P를 피처 벡터로 쓰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그 구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시면요. 네, 처음에 요 그 인풋 벡터 T번째 토큰에 해당하는 인풋 벡터 H가 있으면 여기는 그냥 리니어 변환입니다. 이 W랑 B는 전부 다 저희가 그 학습하는 그런 거가 되겠고 훨씬 저차원으로 리니어 리덕션을 시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이제 윈도우들의 집합을 만듭니다. 여기서 W라는 거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그 갭들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시로 들면은 뭐 1, 2, 4, 8, 12, 16 이런 식으로 음, 할 수가 있고 또는 같은 사이즈의 윈도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 다르게 학습시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들을 그 설정을 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그 T번째 포지션에 그 GT가 있으면 GT랑 그 T 플러스 델타, GT 플러스 델타랑 같이 페어로 묶습니다. 물론 이제 이 T 플러스 델타가 전체 랭스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ZT에 대해서 그 정해진 그 윈도우 사이즈 뒤만큼의 그 해당하는 벡터들이랑 이렇게 페어로 묶어서 이 페어들의 모임을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? 이렇게 묶어놨던 각 페어들에 대해서 이 플리커 임베딩을 취합니다. 취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크기는 저희가 무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킵니다. 여기 리니어 변환을 통해서 어, 원래 차원이었던 D차원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요.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평균을 냅니다. 이 평균을 낸 거는 왜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 저희가 ZT에 대해서 그 하나의 페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윈도우 사이즈에 해당하는 페어들에 대해서 다 요 플리커 임베딩으로 피처를 만들어서 GT 델타까지 만들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 GT 델타를 그 저희가 썼던 윈도우 사이즈들에 대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눠주는 이런 평균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GT라는 녀석이 피처가 나오게 되고요. 그다음에 요거를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하는데 여기서 이제 UT는 UT는 그냥 이제 HT랑 GT를 컨카테네이션을 한 겁니다. HT는 처음에 있었던 그 인풋 벡터입니다. 그래서 약간의 레지듀얼 커넥션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겠죠.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저자들이 의도를 한 건데, 알파 T라는 게 이제 여기 H 앞에 곱해지는 그 알파와 1-알파를 정해주는 알파인데, 요것 또한 이제 학습 가능한 그 게이트로 알파 T를 이렇게 두고, 원래 인풋 벡터랑 그 앞 과정을 통해서 가공된 그 피처 GT랑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뭐 드랍아웃까지도 해서 네, 구성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HT 햇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피드 포워드 블락을 또 거쳐서 다시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피드 포워드 블락을 뒤에 붙인다거나 뭐 게이티드 이거는 약간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비슷하죠.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핵심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요 그레스만 레이어 이 플리커 임베딩으로 대체를 한 것이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
아키텍처를 제안을 한 것인데요.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. 실험을 보면은 그렇게 대규모 실험을 한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. 위키텍스트 2에 대해서 그 랭귀지 모델링 그 태스크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측정하는 그런 태스크를 했습니다. 약간 LLM이 나오기 전에 NLP 연구들에서 많이 했을 만한 그런 태스크죠. 그래서 같은 레이어 비슷한 패러미터로 했을 때, 그래스만, 퍼플렉시티는 이제 낮은 게 더 좋은 거니까, 어, 안타깝게도 이제 트랜스포머보다 좋진 않았지만, 컴패러블한 그 차이를 가진다. 뭐,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저자들의 주장으로는, 사실 이거는 6, 12밖에 안 해서 설득력이 없긴 한데, 층이 깊어질수록 성능 격차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,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내재적으로 서로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어텐션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가 적어도 글로벌하게 그 정보들이 다 프로파게이시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토큰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어텐션은 그냥 모든 페어 막 이렇게 다 하는 건데 이제 반면에 요 그레스만 믹싱 레이어 요 아키텍처는 저희가 정해진 그 윈도우 사이즈가 만약에 한 16이 한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실제 컨텍스트 랭스는 훨씬 길었다. 그러면은 한 레이어만 거치면은 그 예우 정보는 그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. 약간 CNN이랑 그 VIT의 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윈도우 사이즈를 엄청 크고 다양한 걸 쓰지 않는 한은 이 그라스만 플로우를 가지고 전역적으로 정보를 프로파게이트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레이어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랜스포머에 더 컴패러블 해질 것 같다는 게 메이크 센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, 패러미터 효율성. 네, 패러미터 효율성은 뭐 약 3.5%. 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 결과는 SNLI 추론이라는 건데 얘는 그 두 문장이 있고 그 두 문장이 잘 이어지는지 혹은 상반되는 문장인지 혹은 아예 관련이 없는 그냥 뉴트럴한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. 그래서 어큐러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음, 백본으로 이것도 굉장히 작은 실험입니다. 보면은 지스틸버트라는 거를 그 먼저 앞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투 레이어 정도만 그 트랜스포머랑 그레스만 플리커 헤드를 쌓아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만 이제 따로 학습을 한 건데요.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네, 저자들이 제안한 이 모델이 더 성능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복잡도가 사실 중요하죠. 복잡도가 중요한데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L제곱에 해당하는 연산 복잡도가 있어서 그게 굉장한 그 바틀넥이고 요 커절 그레스만 아키텍처는 L D제곱이라서 L에 대해서 선형입니다. 그래서 L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적어도 이제 연산 속도에서는.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고 실제 현재 그 구현 단계에서는 사실 현재의 그 쿠다 커널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하드웨어 맞물려서 이런 최적화된 되어 있는 부분이 행렬 연산 위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플리커 임베딩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산 최적화가 아직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범용적인 GPU로 그냥 돌린다고 하면은 뭐 실제로는 요 커절 그래스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.
그래서 한계점 및 토론거리는 우선 요 논문이 그 뭐 스레드나 엑스나 링크드인 같은 데서 좀 최근에 좀 하입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수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레스마니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LLM에 적용을 했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좀 읽어본 그런 거였는데요. 막상 이렇게 읽어보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엄청 혁신적인 논문이다 정도까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선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진행한 실험들 자체가 너무 규모가 작고 조금 예전 LLM 나오기 전에 했을 법한 그런 실험들이에요. 그래서 대규모 패러미터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의 추가 검증이 확실히 필요하고요. 네, 뭐 최적화 부재 같은 것도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현재 한계점으로 볼 수 있고. 근데 대신에 네, 해석 가능성의 새 지평이라는 거는 그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은 아까 텐서 리프팅, 그러니까 L개의 어떤 인풋 벡터가 있을 때 얘네를 그 페어와이즈하게 L 곱하기 L의 어떤 그 텐서 공간으로 정보를 이동하는 그거에 지금 이제 요 그레스만 니안을 기반으로 한 요 방법이 있고 기존에 그 셀프 어텐션 방법이 있었는데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매핑이 그 된 공간 자체가 그레스마니안으로 매핑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잘 구조가 알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고 반면에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얘가 매핑되는 공간이 정확히 뭐 어떤 뭐 구조를 가지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규칙하고 랜덤하고 저희가 알 수가 거의 없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더 해석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, 네.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그 인풋 벡터들끼리 만약에 어 스팬하는 평면이 같다면 뭐 여기서 같은 점으로 갈 거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규칙성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는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 가능성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메이크 센스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 또 비판을 해보자면 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해석 가능한 어떤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체는 이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건 또 사실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한 그 또 하나의 어떤 말할 거리가 전역성 보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러니까 엄청 깊게 레이어를 쌓아야만 롱 컨텍스트에서도 전역적 의미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엄청 깊지 않은 레이어를 통해서도 그게 되려면은 결국엔 윈도우 사이즈를 엄청 다양하고 크게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. 막 뭐 만이라던가. 근데 이 컨텍스트 사이즈를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쌓으면 결국엔 이게 그 복잡도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L 제곱에 가까운 복잡도가 나와 버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점이 조금 살짝 굉장한 약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고, 하지만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,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은 적어도, 어, 기존의 뭐 닷 프로덕트를 이용한 그냥 심플한 방법을 넘어서서 벡터들이 스팬하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를 가지고 피처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그런 기하학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새롭고 또 이걸 활용해서 이 논문보다 훨씬 좋은 아키텍처가 또 나올 수도 있죠. 예를 들면은 뭐 그레스마니안 2,R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레스마니안 3,R을 써서 페어가 아니라 트리플 혹은 뭐 그 이상의 어, 튜플끼리의 관계를 한꺼번에 뭔가 피처로 만들어서 담는 그런 시도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로 네, 리뷰를 했고요. 핵심은
그레스만을 이용한 기하학적 아이디어는 새롭고 좋다. 그러나 아직 이게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느냐? 그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